자, 이제 우리 남은 세 문항에 대한 이제 풀이를 시작을 하는데, 얘들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21, 29, 30번이니까 어렵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지, 그지? 네. 맞습니까? 어렵다는 느낌은 당연한데, 그런데 항상 그래. 우리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어떻게 조건들을 이해할까? 하나씩 하나씩 분석할까?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지? 우리 평소 문제 풀면서도 너네가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이해 가능하도록 가장 작은 조건에서부터 출발해서 풀어주지, 그지?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21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1부터 8까지 이제 그 정적분을 해서 그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해라 문제 중에서 그 구간이 상수함수 또는 지수함수 꼴로 나오는 그런 형태 문제가 있었어. 기억나니 혹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여기서 상수함수 또는 지수함수, 또 여기서부터 다시 상수함수, 지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미분 가능한 형태로 이어지다 보니까 쭉 지수함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상수함수로 갔다 지수함수로 갔다가 상수함수가 되든지 하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된다, 뭐 이런 형태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지? 맞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줬냐면은 상수함수인 경우, 지수함수인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정적분을 찾아가는 형태 문제였었어, 그지? 여기서도 역시 어떻게 보면 되겠다. 그 경우에 맞게 이제 분류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지? 그 외에는 사실은 이제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분류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겠지? 자, 봅시다. 영이 아닌 세정수 LMN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절대값 L 더하기 절대값 M 더하기 절대값의 N이라고 하는 것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0과 2분의 3파에서 정의된, 자, 연속함수 동그라미 치세요. 연속함수. 그러면은 이제 연속이다라는 조건도 이용을 해야겠지만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적분이 가능한 거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혹시 얘들아, 너네 수리 논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생각을 좀 해줘야 돼. 혹시 이제 미적분 문제가 논술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연속함수 이런 표현이 보이잖아. 연속함수라는 표현이 보이면 아, 얘는 적분이 가능한 형태로 주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F형은 0이 되고 이것도 표시를 좀 해보자. 일단은. 자, F형은 0이 되는 거고 F에 2분의 3파이라는 값이 1이 나온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F'X도 좀 봅시다. 문제를 좀 먼저 읽어볼까? F'X는 L 코사인 X, M 코사인 X, N 코사인 X. 코사인에 대한 실수배로서 이제 도함수가 각각 이제 분리돼서 주어진 거야, 그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걸 만족시킬 때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fx의 정적분 값이 최대가 되도록, 얘들 밑줄 쭉 그어놓으세요. 정적분 값이 최대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자, fx. 그럼 결국엔 정적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겠지, 그지? 자, 얘가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fx도 찾아야 되니까 구간별 도함수를 갖다가 좀 보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볼게.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고, 구간별로. 자, 그 다음에 2분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L 코사인의 X. 이게 이제 F'이 되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어이씨, 잘리네. 미안하다. 이거 조금만 옆으로 옮겨 적을게, 알겠지? 너넨 지울 필요 없지? 자, F'X가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파이가 되고, 2분의 3파이가 되는 이런 걸 경계로 해가지고 첫 번째 구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L 코사인 X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두 번째 구간에서는 M 코사인 X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지? 그 다음에는 N 코사인의 X가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지? N 코사인 X. 자, 이제 조건은 다 표시를 했어. 우리가 어차피 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들아, fx 좀 구해볼까? fx 구해볼까요? 어떻게 되니? 이 구간에서는 L 사인 X가 되는데, A 사인 X가 되는데 적분 상수는 얼마야? 0이 되는 거지, 그지? 왜? F0이 0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fx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M
sin x에다가 적분상수는 얘들아 2분의 파이에서 연속이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 나와? L 나오지 그지? L 나오니까 여기서 여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M 나오니까 M 값 없애고 더하기 L이 돼줘야겠지 이렇게 그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 자 N sin에 X가 되는데 역시 파이에서 연속이어야 되지 그지? 똑같이 파이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M 더하기 L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아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갖다가 볼 텐데 일단은 얘들아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지? 방향을 가진 넓이였잖아. 그지? x축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고 그지? x축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 값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 정적분 값이 최대가 되겠다는 얘기는 x축 위쪽 넓이 구간이 어떻게 돼야 돼? 가장 커야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어쨌든 x축 위쪽에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0,0을 지나가는 거니까 L 값은 일단 양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대충 상상을 해보자 얘들 아직 적지 말고 요거는 아직 그리지 마. 자 좌표 평면상에 여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가 되고 2분의 3파이가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2분의 3파이가 될 때 어디에 오도록 1로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지? 그런데 최대한 위로 올라가면 좋잖아 그지? 그런데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1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선 증가하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일단 증가를 해야 돼 그지? 첫 번째는 무조건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는 계속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우의 수는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L 값은 양수가 된다. 왜? 최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아 되지 왜 안 돼? 되는데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지? 아래로 내려오게 되니까 최대라는 말과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L 값은 일단 무조건 양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증감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 구간별로 했을 때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처음에 어떻게 돼? 2분의 파이까지는 증가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지 맞습니까? 이 모양들이 부호에 따라 달라지겠지.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거 볼 수 있다고 그랬냐면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는데 얘들아 지금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 모습이니까 감소하게 되면 M값은 양수가 되겠지 그지? 이해가 되니? 0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0,0에서 자 착시현상이었어. 농담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엔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 감소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감소해서 이전까지 내려오겠다. 그럼 N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양수 이런 케이스 하나 볼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다가 그지? 그럼 이 모양이 증가하려면은 M값은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돼야겠지 그지? 음수가 되면 이 모양이 대칭되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지? 이런 모양으로 맞아? 그 다음에 감소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N값은 뭐가 되고 양수가 되고 M값은 음수가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볼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니? 이 케이스 구분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최대가 된다. 근데 이거 가지고서 우리 왜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도 정적분과 넓이를 비교하면서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각각 만들어가면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를 갖다 보자는 얘기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볼게요. L 값은 양수가 되고 M 값은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N 값은 양수가 되는 모습 하나 볼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뭘로 볼 거냐면은 L 값이 0보다 크고 M 값도 0보다 크고 N 값도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래프의 이제 모습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좀 그려보면은 자 그려놓고서 시작을 합시다. 자 너네 내가 이 위쪽에다 그리는 것만 그리면 돼 알겠지? 자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파이가 되고 2분의
자, 3파이가 될 텐데, 자, 0,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증가했다가,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이 점의 y 값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런 이제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야. 맞습니까? 얘들아, 지금 생각하기 불가능한 모습이 아니지. 지금 풀어가는 게, 그지?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자, 3파이가 되는, 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프 형태를 갖다가 여기서도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지, 그지? 감소했다가, 다시 어떻게 돼? 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감소해가지고, 자, 2분의 3파의 함수값이 1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한 거야. 이거 말고서는 사실은 정적분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 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 얘들아. 이거 F 2분의 3파이지, 그지? 맞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 F 2분의 3파이 한번 구해볼까? 자, F 2분의 3파이는 그러면 함수가 지금 이런 모습이지, 그지? fx 우리 구해놨잖아, 이렇게, 그지?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봐. 2분의 3파이.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n에다가 마이너스 m 나오고 더하기 l 나오고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별 이렇게 쳐놓을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별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을 한번 써봅시다. 저 식을 갖다 쓰는데 L값 양수니까 그냥 나오지, 그지? M값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N값은 양수니까 더하기 N 이렇게 해서 얘가 10보다 작고 나갔다가 됩니다. 맞아요? 이해가 되니?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자연수, 정수 조건을 갖다 이용해서 좀 찾아내야겠지, 그지? 이해가 돼? 자, 그럼 비슷한 모양 좀 찾아보자. 뭐가 되니? L 빼기 M이 공통이지, 그지? 얘들아, 여기 봐봐. 마이너스 M 더하기 L도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M 더하기 L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맞아? 얘가 얼마야, 얘가? 얘 넘어가면 1 더하기 N이지? 그럼 얘는 2 더하기 N이 되겠지, 그지? 아, 무슨 소리야? 2N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식에서부터 2N은 어떻게 되겠다? 2N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이해가 됩니까? 2N은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가능한 N값은 얼마가 있어요? 가능한 N값은 이제 4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0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지, 그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케이스에서 N값이 4가 되는 경우 N에다가 4를 갖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4 집어넣어봐. 그럼 넘어가서 L 빼기 M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해돼? 근데 얘는 양수, 얘는 음수라고 그랬지? 양수,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경우의 수를 갖다 나열해봐.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M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L값은 4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면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되면 더 이상은 나올 수 없지, 그지? 그래서 네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겠네. 이 생각을 해야지, 이제. 지랄. 그치? 왜? 여기서만 경우의 수가 네 가지 나왔어. 그럼 그 다음은 더 나오겠지, 그지? 맞아? 맞아? 그런데 과연 이 모든 케이스를 다 분석하게 했을까? 당연히 아니겠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뭐가 최대가 될까를 생각하고 비교해보면 물론 얘들아, 우리가 수학은 필링으로 푸는 건 아니야, 그지? 그런데 왠지 얘네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지, 그지? 아,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이제 올라가면서 더 커지네. 그럼 위로 올라와 버리면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뭔가는 사라지게 만들었을 거야. 그럼 이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경우 분류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를 갖다가 첫 번째 케이스를 내가 빨간색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갖다가 자, 요 색깔로 이제 그릴 거고, 이렇게 그릴 거고, 자, 세 번째는 자, 요 색깔로 그릴게, 이렇게. 자, 이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파란색.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좀 해볼게. 알겠지? 알겠지? 자, L값이 4가 된대. 자, L값이 4가 되면 어쨌든 이 모양 유지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만큼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자, 이게 4가 되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M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m 더하기 l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 더하기 l은 이 값이 이렇게 5가 되는 거지 얘는 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2분의 파이 집어넣어보세요. 2분의 파이 되는 사람 여기 4에서 만나는 거고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는 얘는 0은 없으니까 5가 되겠지 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5까지 올라가는 거야.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워버릴게. 이 모양은 이제 유지라는 거니까 그 다음 모양은 얘들아 더 이상 안 해봐도 일단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그지?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 보면은 m값은 얼마가 돼? l값은 얼마가 돼? 3이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거야. 그 다음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어쨌든 얘는 사라지니까 5라는 값은 유지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똑같아 그지? 그럼 그 다음 모양은 이어지겠지 이렇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 이해되고 있니? 그 다음에 L값이 2가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어차피 5까지 갈 테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똑같이 내려오겠지 그지? 마지막 케이스니까 해볼 필요도 없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 그럼 너네가 딱 봐봐 어떤 게 맞아? 그렇지 이 경우가 최대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또 봅시다. n값이 3이 되는 경우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자 n값이 3이 나오는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n값이 3이 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l-m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맞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얼마가 되고? 얘는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더 이상은 볼 필요가 없죠. 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점점 작아진다는 거 알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끝내면 되겠지 그지? 그럼 봐봐 L값이 3이면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면 여기까지 오겠지? 그 다음에 L 빼기 M이 4가 되는 거니까 4 여기까지 오겠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1까지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럼 빨간색보다 클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여기서 볼 필요가 없겠구나. 끝났네 그지? 이렇게. 그래서 요 경우 하나만 가지고서 볼 수 있겠다. 괜찮아요? 이해되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경우도 보자. 자, 똑같이 F에 2분의 3파이를 보세요. 어쨌든 주어진 조건 다 이용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아까 계산했잖아.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더하기 l 이렇게 나오나? 맞아?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저쪽 별이라고 하는가? 이번에 lm은 전부 다 양수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l 더하기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게 얼마보다 작고 나갔다? 10보다 작고 나갔다. 이거 연립해야 되는 거네, 그지? 그럼 또 공통적인 모양 찾아와봐. 여기 보면, 그치? m 더하기 n이라는 게 있지, 그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 그지? 그럼 m 더하기 n은 l 빼기 1이네, 그지? 그럼 이쪽은 2l-1이니까 2l은 뭐보다 작고 나갔다? 2l은 11보다 작고 나갔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l 기준으로 보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l 기준으로 보겠다. 그래서 l 값이 얼마부터 가능해? l 값이 5부터 가능한데 우리가 앞에 케이스에서 보면 얘들아 앞에 케이스를 봐봐. 앞에 케이스를 보면 l 값이 크면 클수록 값이 커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5보다 작은 경우는 볼 필요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라는 것도 이제 보면 돼, 그지? 정 의심되면 한번 확인해봐 나중에. 아시겠죠? 자, 그럼 l 값이 5가 되면 여기 5가 되는 거잖아, 그지? 얘 넘어가면 m 더하기 n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m 더하기 n은 4가 되겠다. 둘 다 양수니까 어떤 경우 가능할 수 있냐면은 3, 1이 되는 경우, 2, 2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1, 1이 되는 경우, 1, 3이 되는 경우 세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자, 빨간색, 그 다음에 뭘로 할까? 자, 여기 연두색, 나 파란색 이렇게 볼게. 그래프를 갖다 직접 좀 그려볼 거야. 알겠지? 자, 빨간색의 그래프는 뭐냐면은 처음에 5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 5라는 값으로 이렇게 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의 모습이 될 텐데 m값이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m값이 3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 값이 지금 3이고 얘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2까지 내려오겠지, 그지? 맞습니까? 여기 2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럼 그 다음 부분은 뭐 딱히 안 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게 되겠지, 그지? 이해가 됐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 거냐면 2가 되는 건데, 그러면 5 빼기 2라는 값까지 가는 거잖아, 그지? 맞아? 5 빼기 2는 얼마야? 3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될 거야. 이해가 되니? 네. 그 다음에 m값이 1이 되는 거니까 L 빼기 m 하면 얼마가 돼? 4. 지금 이거 보는 거야, 이거. 얘들아, 여기 보면은 파이에서 어차피 얘가 0이 되니까 이 값이 이제 핵심이란 말이야, 그지? 파이에서의 함수 값이. 그래서 L 빼기 m을 하면 이때는 4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여기 4가 되는 이 점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감소하는 모습으로 1까지 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이번엔 뭐가 맞아? 그치, 이 케이스가 이제 맞겠네요, 이렇게.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다 결정이 됐으니까 얘네 두 가지를 뭐 해주면 돼?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그렇지, 정적분만 해가지고 비교해주면 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정적분에서 비교하는데, 얘들아, 이것도 우리 예전에 그 수업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자, 이게 사인 함수야.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고 여기 2분의 파이야. 그럼 이 부분 정적분 하면 이거 얼마인지 알고 있어? 1이지, 그지? 이 부분 정적분 하면 얼마야? 그걸 이용하면 이제 조금 편하겠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L 사인 세타라고 해봐, 이렇게. L 사인 X라고 해봐.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얼마가 되겠니? 그렇지, L이 되는 거야. 요거 가지고서 정적분 계산을 조금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좀 지워버려도 되지? 불필요한 거는 이렇게 지우고서 우리 이제 적분 계산을 좀 하자. 자, 첫 번째에서는 자, 이 값이 세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계산을 할게. 자, 첫 번째 모습은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L 사인 세타였지, 그지? L 값이 얼마였냐면 4였어. 그래서 4 사인 세타. 4 사인 X. 자, 이렇게 보고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M 값이 얼마야? M 값이 마이너스 1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에다가 더하기 뒤에 값은 5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자, 더하기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뭐가 될 거냐면은 얘는 5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N 값은 4가 되는 거지, 그지? 4 사인 X 그 다음에 더하기 5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럼 계산해보자. 첫 번째 계산 이거 어떻게 나와? 첫 번째 4 나오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은 1이 되는데 거기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먼저, 그지? 5 곱하기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니까 5분의 2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뒤에 계산은 얘들아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사인 X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1이지. 4 곱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그치, 마이너스 4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네들 빼면 2분의 파이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더하기 얼마가 되겠어? 2분의 5파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네. 이 계산이 괜찮습니까? 그럼 4에서 4 뺐으니까 없어질 거고 5파이 빼기 1이 되겠다, 그지? 맞아요? 자, 5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야. 이해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른 케이스는 지워버리고 조금만 올려서 M값이 얼마였지? 1이 됐고 N값이 그러면은 3? 이렇게 됐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5 사인 X지,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M값이 1이니까 사인 X 그 다음에 얘네 빼면 더하기 4지. 자,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2분의 3파이부터 아니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N값이 3이니까 3 사인 X지, 그지? 자, 3 사인 X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 더하기 4인가? 괜찮습니까? 자, 요것도 계산해보세요. 얘 얼마 나와, 이거? 5가 나올 거고 얘는 1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4는 더하기, 그렇지, 2파이 이렇게 나오지, 그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지? 얘는 더하기 2파이 이렇게 계산 되겠네, 그지? 맞습니까? 얘도 최종 계산값만 좀 보면 어떻게 돼? 4파이에다가 그렇지,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다. 누가 더 클까? 그치, 여기서 이렇게 빼봐. 얼마가 돼? 4 빼기 파이지. 이렇게 빼면 4 빼기 파이인데 4는 파이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크겠다? 이쪽이 더 큰 거니까 자, 이 경우가 되겠지, 그지? 그때 LMN이 어떻게 나와? 그때 LMN은 이렇게 나오지, 그지?
뭘 구하라고 그랬어? L 더하기 2M 더하기 3N. 그럼 얘는 5가 되고 더하기 2가 되고 더하기 얼마가 돼? 9가 되면 이거 얼마니? 그치, 16 나오겠지 이렇게. 자, 얘를 갖다 이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됩니까? 얘들아, 비록 시간이 지금 좀 걸리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얘들아 이게 생각해봐. 물론 우리가 느낌상으로는 얘들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서 빨리빨리 풀어낼 수는 있어. 이렇게 일일이 다 분류하지 않고도 얘들아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나온다 그러고 대충 보여줄 수는 있거든. 그런데 내가 이걸 굳이 케이스 다 분류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까지 하는 과정으로 왔잖아, 그지? 왜 이렇게 왔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딱 보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될까 그러고 굉장히 좀 힘들 수는 있어, 그지? 맞니? 힘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잠깐만, 뒤에 꺼졌니 이거 혹시?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지금 따로 녹화했다고. 그러긴 했는데. 씨. 이제 그 뒤에 잠깐 좀 꺼줄래? 뒤쪽에 이제 버튼 있어, 뒤쪽에. 소리 날 때까지 누르면 돼. 아니,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야, 내가 갈게. 됐다, 나왔다. 갑자기 연결 안 됐다, 나와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얘들아,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어렵긴 한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중단됐었지, 그지? 어렵긴 한데, 얘들아, 지금 너네가 상황을 한번 봐봐.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거 분류할 수 없는 케이스가 아니지. 번거로울 뿐인 거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배운 내용 안에서 다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였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어차피 최고 난이도 문항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일일이 우리가 부정적분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sin x는 이 구간별로 해가지고 1 마이너스 1이다. 그걸 이용해서 좀 빠르게 이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지, 그지? 자, 그럼 2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9번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좌표 공간에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3,2분의 1,2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Z는 1 위에 자 P1, P2, P3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자, 이때 OA 벡터 내적에 자 OP1 벡터라고 하는 게 3분의 11이 되고, 그 다음에 OA 벡터 내적에 OP2 벡터 좀 불러줄래? 1이 되고, 그 다음에 OA 벡터 내적에 자 OP3 벡터는 자 이렇게 된다. 이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0,k,0을 지나가고, 그 다음 방향 벡터가 자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게 1, 마이너스 6,0이 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직선을 갖다 L이라고 하자. 자, 이 직선을 L이라고 하겠다.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직선 L에 의해 가지고 XY 평면이 두 영역으로 나뉘겠다. 얘들아, 얘도 지금 X 위의 점이고 얘도 X축과 평행한 벡터지, 그지? XY 평면과 평행한 벡터지, 그지? 네.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 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XY 평면 위의 직선이 되겠네, 그지? 그럼 평면에다가 자, XY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직선 L이 이렇게 지나갔어, L이. 그럼 영역이 몇 개로 나뉘어져? 그래서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P1, P2, P3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모두 알파에만 포함되거나 베타에만 포함되도록 해달라, 뭐 이런 얘기야, 그지? 맞습니까? 조건이 이게 끝이네.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제 그 조건 표시를 좀 해놓을게. 자, 얘가 이제 XY 평면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L이라는 직선에 의해 가지고 나뉘어진 평면 알파와 베타. 그랬을 때 P1, P2, P3의 이제 정사형이라고 하는 게 둘 중에 어디로 갈까? 그런 얘기야, 그지?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Z 이퀄 1 위에 P1이 있지, 그지? 맞습니까? Z 이퀄 1이라고 하는 건 XY 평면과 어떻게 돼? 평행하지.
그러니까 그대로 똑바로 내려오게 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애초부터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z 이퀄 0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위에 정사형이 p1 프라임, 자 p2 프라임, 그 다음에 p3 프라임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다, 그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 내적이라고 하는 것도 변해 안 변해? 그치, 이 결과는 안 변하죠. 어차피 평행한 거였으니까,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니지, 참 내적은 변할 수 있지. p1, p2, p3에 참 그 정사형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이제 변하지 않고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OA 벡터라고 하는 건 고정된 거지, 그지? P1, P2, P3가 어떤 도형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당연히 직선으로 나오는 게 맞아. 왜 그런지 알겠어? 모르겠지? 괜찮아, 얘기해봐. 괜찮아. 뭐가 괜찮아?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뭐 네가 괜찮아 갑자기? 아니, 그냥 계속. 기분이 묘한데? 아니, 죄송해요. 알겠어. 장난이고. 자, 보세요, 얘들아,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자. 우리 왜 이런 거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원 위에, X축 위에 여기다가 이제 A라는 점을 찍어 놓고 여기를 이제 O라고 하자. Y축이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여기서는 이제 1이 된다. 이런 직선이라고 얘기를 할게. 알겠지? 이런 차 원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랬을 때, OA 벡터 내적에, 자, OB 벡터라고 하는 것의 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2분의 1이다. 그럼 전 B의 자취가 어떻게 돼? OA 방향으로 정사형 시켜가지고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 길이가 1이니까 얘 길이는 정사형이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요 중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버리게 되면은 이 직선 위에 B가 어느 점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P1, P2, P3가 뭐라는 걸 이해하자. 직선으로 나타나겠다는 걸 갖다가 이해하면 된다. 첫 번째로는, 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갖다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 그지? 어차피 A점에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점 P를 갖다가 X, Y, 1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 그지?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내적하게 되면은, 자, 얼마가 나오겠어? 3x 더하기 2분의 1y에, 자, 더하기 2는 3분의 1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이게 P1이라고 하는 것의 방정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P1의 방정식.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얘는 어떻게 나와? 그렇지, 똑같잖아. 3x 더하기 2분의 1y에 더하기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값이 1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그냥 생략을 할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다. 이걸 이해하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식을 갖다 정리하면 P1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3x 더하기 2분의 1y는 3분의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z값은 얼마가 되는 1인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자, 얘도 정리를 하면은, 자, 똑같은 직선상에서 2만 넘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z가 1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2 넘으면 얼마니?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5. 그 다음에 z는 1이 되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네, 이렇게, 그지?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P1, P2, P3의 이제 그 자초의 방정식이 되는데, 얘네를 갖다 XY 평면에 정사형시킨 P1-P2-P3- P3-라고 하는 건 얘네랑 평행하지? 얘네랑 평행하면서 z값이 얼마로 바뀌면 돼? 그렇지, 이렇게 z값이 0으로 싹 다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P1-의 이제 방정식, 얘가 P2-의 방정식, 얘가 P3-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네. 아시겠어요?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럼 이거 우리 XY 평면에다 표시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 X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Y축이 되고, 원점. 자, 그럼 이게 기울기 얼마인 직선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6인 직선이지, 그지? Y절편에 3분의 10이지? 맞아? 자, 여기 3분의 10이 되겠다. 근데 기울기는 다 똑같지, 그지? 자, 그래서 2 갖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가 절편인 거지, 이번에는, 그지? 마이너스 2가 절편이 되는, 자, 이런 이제 직선으로 나오게 될 거야. 얘가 이제 P1-, 얘가 P2-.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5니까 이 아래쪽에 이렇게 찍히겠다, 그지?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P3-.
자, P3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네. 괜찮니? 그런데 직선 L의 기울기도 한번 볼래 얘들아? X승가량 얼마가 돼? X승가량 1이 되고 Y승가량 마이너스 6이지 그지? 어차피 XY 평면 위에서 보는 거니까 그지? 그럼 쟤도 기울기가 얼마야? 그렇지. 근데 사실 L이라고 하는 게 얘네랑 평행하지 않으면은 한쪽 평면에 속할 수가 없어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L의 방정식이 뭐가 되겠냐라고 물어보면은 Y절편 K니까 자, 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K라는 이런 직선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어느 한쪽 평면에 포함하려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파란 형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Y절편이니까 이 빨간색의 경우에 K값이 얼마보다? 3분의 1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의 경우는 어때요? K는? 아이고 작다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얼마보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찾아낼 수 있겠네 그지?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니 마지막에? 양의 정수 K의 최대값 양의 정수 K의 최소값, 음의 정수 K의 최대값. 이 범위에서는 지금 최소값, 이 범위 최대값 찾는 거지, 그지? 자, 이 경우에서 얼마 나와? 그죠? 여기서는 4라는 값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자, 이 경우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8이지, 그지? 그지? 마이너스 7.5보다 작다니까, 그지? 얘네 둘을 갖다 더하란 얘기야? 빼면 얼마가 돼? 그렇지,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얘들아 우리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갖다가 밝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주어진 기준 직선과 수직이 되는 직선이 되겠구나. 길이가 얼마이면서 수직이 되겠구나. 그걸 통해서 P1, P2, P3가 도형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고 그 도형을 XY 평면에 어떤 식으로 정상시킬까? 어차피 평행하니까 얘만 바꿔주고 끝내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뒤에 계산은 사실 상당히 쉬운 거야. 그지? 뭐가 어려워? 앞에 이제 이게 직선들이 나타나고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될까? 이걸 찾는 게 조금 어렵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런데 직선이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전피 설정해가지고 그냥 계산하고 끝내면 되기 때문에 그지? 좌표로 갈까? 기하학적으로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 이후에는. 알겠지? 근데 원래는 어때? 원래는 보통 이런 벡터 내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벡터 분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연산으로 풀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좌표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으로 풀어가는 경우들도 있어. 그지? 근데 그거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맞춰가는 거야. 그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초의 방정식 그러니까 좌표로 좀 풀어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좀 할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우리 30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최고차인 계수가 2분의 1이 되고 최소값이 0이 되는 4차 함수 이렇게 얘기를 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최소값이 0인 4차 함수라고 그랬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자,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이렇게 쓸게 그냥 2의 x제곱분의 뭐가 됩니까? 2x의 4제곱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자, 이때 이제 hx는 f의 gx라고 하는 이런 합성함수가 되는 건데 이 합성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해서 가번 조건에 hx equal 0 자, hx equal 0이라고 하는 것은 실근이 이제 4개가 되겠다. 자, 나번에 x equal 0에서 극소가 된다. x equal 0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답은 자, hx equal 8. 자, 이것의 실근이 몇 개가 되겠다? 6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데, 그럼 먼저 우리 fx의 그래프 개형 머릿속에 상상을 좀 해봐.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 근데 사참수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그래프 모양 생각하면,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 있을 수 있고, 물론 얘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런 형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극소값이 똑같은 이런 모습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 맞습니까? 이런 모습들로 갖다가 이제 상상할 수 있겠다. 항상 얘들아, 3참수, 4참수가 이제 같이 응용이 되면은 그 기본적인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될까 머릿속에서 좀 그려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gx를 보면 얘도 0보다 항상 어때? 얘는 항상 0보다 함수값이 크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얘들아, 너네 보통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야 돼, 그지? 그럼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힘들지만 그려야겠죠. 뭘 그려? 내가 너네한테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준 적이 거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갈 때는? 치환하는 거지. 그치? 왜? 이 있어? 아니요. 치환하면 되겠지, 그지? 네. 맞습니까?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이런 얘기잖아. hx가 0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f의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f의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정의역이 있었겠지. 그 정의역이라는 게 이제 gx 입장에서는 치역이 되는 이런 경우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자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돼? 그럼 먼저 gx의 그래프를 갖다 그려봐야 돼. 쟤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모양이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되겠지, 그지? 그럼 뭐 해야 돼? 미분합시다. 자, 좀 도와줘봐. g 프라임 x는 2의 2x제곱인데 이거 그냥 2의 x제곱이라 쓸게.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 8x의 3승 그 다음 마이너스 2x의 4승. 어차피 2x 미분 하나 그냥 곱하고 미분 하나 곱하고 똑같잖아, 그지? 약분해버리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될 거야, 그지? 자, 그럼 2의 x제곱 분에 어떻게 돼? 2x 세제곱이 공통이지, 그지?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4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습니까? 자, 부호만 좀 조절하면은 어차피 0 될 때랑 4가 될 때고 위로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여기 0 될 때 4가 될 때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0에서 뭐가 되고 극소가 되고 4에서 뭐가 되겠다? 극대가 된다. 아우 참, 얘 0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보니까 0,0 그지? 0,0을 지나가네. 근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얘들아 얘 어떻게 돼?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요. 그치, 무한대로 가지, 그지?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x축이 점근선이네. 맞아요. 자, 그래서 gx 그래프의 개형을 갖다가 좀 그려보면은 자,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 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인데 이때 x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y값 계산해 볼래? 2의 4승분의 510이지, 그지? 근데 2의 4승은 네. 얘들아 이게 얼마가 될 거야? 그냥 대충 3 정도로 계산하면 81이지? 81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51을 8로 나눴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8이 넘어가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얘는 뭐보다 크다? 대충 이제 8보다 크다,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번 조건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줄 거야. 가번 조건부터. 쌤, 뭐 8보다 커요. 아니, 88이 64구나? 미안해. 87이 56이니까 6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겠다, 그지? 네. 6보다 크다. 됐지, 그지? 68에 48 그러다 보니까 8이라고 쓴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러면은, 첫 번째 가번 조건을 갖다가 좀 보시면, 자, 가번 조건을 갖다 보시면은, 자, gx를 갖다가 우리가 t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은, h의 x라고 하는 거는 ft로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ft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ft가 0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이런 이제 t 값을 갖다가 구해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길 보세요. fx의 최소값은 0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x축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올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자, 첫 번째로는 이런 형태의 모습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은, 이런 경우가 가능할 거야, 그지?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가 되든지 또는 두 개가 되든지, 더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 그지?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얘들아, 이런 경우는 자, 이 값을 갖다가 이제 알파라고 생각을 해봐. 물론 여기도 이제 얘가 알파가 되는 건데
하나의 값밖에 없잖아, 그지? 하나의 값밖에 없잖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하나 그어봐. 그러면 이제 gx와 만나는 점이 최대 몇 개가 돼? 최대 3개. 근데 여기 몇 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면 돼, 안 돼? 그렇지. 얘는 안 되겠구나. 자,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겠구나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알파라고 놓고 이 점을 갖다 이렇게 베타라고 놓자.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fx는 어떻게 되겠다? fx는 2분의 1에 x-알파의 제곱에다가 x-베타의 제곱에 꼴을 하고 있겠다.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볼 수 있고, 이제 우리 목표는 알파, 베타 찾기 위해서 식을 갖다가 2개만 세워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가번을 통해 가지고 먼저 뭘 찾고 fx의 식을 갖다가 일단은 찾고, 그지? fx의 식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번, 다번을 통해서 식 2개 만들어서 알파, 베타 결정해야겠지, 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이 값은, 이 극대값은 어떻게 돼? 그렇지, 중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얘들아, 알파, 베타 중에서 음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음수가 있으면 안 되지. 왜? 얘들아, 알파, 베타가 음수면 y는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얘는 그렇지, gx와의 교점이 없어지지, 그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뭘 알 수 있냐면 알파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베타는 알파보다 더 큰 값으로 났으니까 베타는 0보다도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 자, 나번 조건. hx, 아이고, 다번에다가 연결됐어. 자, 여기서는 hx가 0에서 극소가 된다 그럼 h'x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h'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f'의 gx에다가, 그지? 그냥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g'x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들아, 우리 증간표를 갖다가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다가 이제 x 값을 놓을 거고, 자, 얘네들을 갖다 이제 비교를 할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비교를 좀 할 거야. 증간표 평소에는 이제 옆으로 쓰는데 지금 좀 아래로 쓸게, 알겠지? 자, 0이라는 점에서 그럼 얘는 0보다 클 때가 됐고 얘는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먼저 G' 보자. G'이 0보다 클 때 어떻게 돼? 0보다 클 때 0 근처니까 플러스지, 그지? 맞아요? 이때는 0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속에 gx 보이지? gx 보입니까? 이 gx라고 하는 것의 극한이 어떻게 돼? gx의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은 0의 우극한이 되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0의 우극한은 그래프 따라가다 보면 y값도 0의 우극한, 그지? 맞아? 그 다음에 0의 좌극한은 어때? 0의 이때도 우극한이지, 그지? 이해되니? 그렇지? 그렇잖아. 여기서 더 봐봐. 이렇게 그래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0의 우극한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gx는 언제나 0의 우극한이 되겠네, 그지? 그럼 0의 우극한에서의 f'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얘들아, 얘네 둘의 부호가 똑같겠지? 얘들아, 여기 봐야지 이해가 되지. 여기하고는 지금 그 부호가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은 부호에 대해서 h'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0에서 극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맞니? 네. 그럼 얘네 부호가 유지가 돼야 되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죠. f'의 0의 우극한은 뭐가 되겠다? 양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얘들아, 이 그래프 봐봐. 지금 이 상태였잖아, 그지? 맞아? 우극한이 플러스가 된다고 했지, 그지? 우극한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지금 이 구간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또는 이 구간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런데 베타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은, 베타가 0이 돼버리면 돼, 안 돼? 베타가 0이 돼버리면 얘는 음수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가 0이 돼야겠다. 그렇지, 알파가 0이 됐다. 여기서부터 알파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하나 찾았네. 그러면 이제 나번에서 알파를 줬으니까 다번에서 이제 베타를 주겠다,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식을 갖다가 얘들아 조금 더 우리가 보기 편한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얘가 0이니까 어차피 이 점에서는 중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뭐 P로, 2P로 놓고 얘를 갖다 P로 놔도 되겠지. 그래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합시다. 자, 그래프 형태를 다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걸로 이제 문자를 조금 더 이쁘게 이제 정리를 좀 해줄 거야. 자, 이렇게 저희가 0이 되는 거고, 자, 극대점의 x값을 갖다가, 자, 극대가 되는 점의 x값을 내가 p라고 이렇게 둘 거고, 자, 이 점을 갖다가 2p라고 이렇게 두겠다. 자, 이게 이제 y는 fx. 맞아요. 자, 그럼 fx라는 식은 2분의 1에 뭐가 되니? 2분의 1에 x제곱에 x-2p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거 요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자. hx는 8이 되겠다. 괜찮아? 자, 그러면은 답원의 조건을 보는데, 자, 답원에서 h의 x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f의 gx가 되는 거고, 자, 이 값이 뭐가 되겠다? 8이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은 gx를 또 이제 어떻게 하자? 그냥 t로 치환하자. 어차피 문자 겹쳐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상관없잖아, 그지? 자,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f t라고 하는 것이 8이 된다, 이렇게 볼게요. 자, ft가 8이 되겠다. 알겠지? 이런 이제 t 값이 몇 개가 될까를 갖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t는 무조건 음수는 아니지, 그지? 첫 번째 0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0. 얘들아, 이런 t 값이 8이 되는, ft는 8이 되는, 그러면은 8이라고 하는 걸, y는 8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래로 있을지 위로 있을지 접해 있을지가 이제 그 여러 케이스가 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말하면은 이런 얘기야. 자,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이게 y는 8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로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이런 경우로 볼 수 있을 거고, 여기가 y는 8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어떤 형태? 세 번째는 이렇게 접해 있는 형태. 이렇게 해서 y는 8이 되는 세 번째 케이스로 볼 수 있겠지, 그지? 셋 중에 이제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 몇 개가 되도록? 6개가 되도록. 여기서도 왠지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지, 그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보세요. 자, 얘들아, 이런 경우에는 t값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t가 되는 경우에는 gx = t의 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 하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 파란색의 케이스, 좀 적어놓을까?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이렇게 놓자. 자, 기억의 경우는 자, ft = 8에 자, 음이 아닌 실근. 자, 음이 아닌 실근이 몇 개가 되니까? 한 개가 되는 거니까 모순이다. 조건에 모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 자, 그럼 두 번째. 자, 니은의 케이스. 자, 이때는 얘도 역시 치는 거 아니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가 되고, 여기가 뭐 x1 이렇게 둘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갖다 x2라고 두고, 이렇게 해서 여기 x3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지, 그지? 네. 맞습니까? 네. 그래, 여기다가 지금 여기 값이 보이잖아, 그지? 제곱했으니까 얘 양수지, 그지? 얘도 x 제곱이지. 뭐 예를 들면은 y가 8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기 보이는 x 값이 예를 들면은 뭐 한 5, 6 이 정도 되면은 돼, 안 돼? 예를 들면 여기 5만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 2분의 25니까 8이 훨씬 넘어가지, 그지?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보이는 이 x3라는 값도 당연히 뭐보다 작아? 한 5 정도보다, 대충 이제 5 정도로 잡아도 그보다 작다고 볼 수 있겠지? 왜 그런 값으로 잡았냐면 얘가 6보다 크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 셋은 전부 다 뭐보다 작다? 2의 4승분의 512보다 작은 값이다, 이런 얘기야.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자, 이때 이제 자, 이 식의 이제 근을 x1하고 x2하고 x3로 볼 수가 있는데, 얘네는 전부 다 어느 구간에 속해 있다?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 4제곱분의 그치, 512보다 작은 이런 범위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들아, 그래프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놓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은, 자, gx 그래프. 자, 이게 이제 y는 gx. 자, 이렇게 보면 x1이라는 게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겠지, 그지? x1, x2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있어? 그보다 조금 위쪽에 이렇게 있지, 그지? x3는 어디에 있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그지? 그럼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9개가 되는데 6개만 만들어 달랬잖아, 그지? 그럼 얘는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모순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디귿의 케이스도 과연 맞나 확인해 봐야겠지. 맞아요. 근데 디귿의 케이스 보면은 얘들아,
얘도 이제 일단 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뭐가 있어? P라는 값이 하나 있고, 자, 이쯤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뭐가 돼? 여기를 갖다 뭐 Q 이렇게 둘까? 자, 그럼 얘는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을 갖다가 자, P하고 Q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얘는 전부 다 다시 말하지만 2 4제곱분의 512 이런 값보다는 작은 값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려봐봐. 어떻게 돼? 자, 하나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Y는 Q가 될 거고, 그지? 자, 이게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서 얘가 뭐가 되겠어? Y는 P가 되겠지. 그러고 보니까 딱 몇 개가 돼? 그치, 6개가 맞는 거야. 이해됐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위쪽을 좀 지울게.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은, 자, F의 P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보면은 2분의 1에 자, P제곱에 P 빼기 2P면 마이너스 P제곱이니까 그냥 P제곱 이렇게 봐도 되지, 그지? 2분의 1 P 4제곱인데 이 값이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넘어가면 16이지, 그지? 따라서 P는 얼마가 된다? 양수값이니까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f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식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뭘 구하래? 그렇지, 미분에서 5 구하는 거 너네들이 할 수 있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들아,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방정식에 대한 해석이고 조건에 대한 해석이고, 그 다음에 항상 문자 설정한 다음에 문자가 몇 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하다, 항상 이런 관점으로 갔잖아, 그지? 맞니? 그러니까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데 이제 따져가는 게 조금 어려울 뿐이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복습 반드시 하도록 하시고 마치도록 합니다.